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관광객들에게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미국. 백신을 접종했어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한국. 이 판이한 상황을 공항 출입국장 한인들의 상반된 반응을 통해 어제 보도해드렸죠. 미국에 사는 한인들 입장에선 사실상 한국에 오지 말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의 답답한 행정 조치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산하다 못해 의심연스러운 LA국제공항 국적항공사 출국장. 다른 국가로 향하는 항공사들의 출국장에 여행객들이 붐비는 모습과 상반됩니다. 이처럼 한국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대한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이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14일간의 자가격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이처럼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은 괜찮은데 외국에서 백신 맞은 한국 국민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 아니냐. 한국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안건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각 국가 간에 서로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에 백신 완료 증명서가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한국의 높은 방역 수준과 사회적인 분위기는 인정하나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또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다른 항공기하고 같이 도착해서 한 2시간 이상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까다롭지도 않고 굉장히 수월하게. 한국에서 이미 올 때 검사 다 하고 오고 막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확실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전산 처리된 백신 접종 기록 등 믿을 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 해결에는 상당수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줬으면은 한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달을 기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내 모든 코로나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을 기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영업장에서도 6월 15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대규모의 인파가 모이는 실내에서만 일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지만 이마저도 곧 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ut for indoor activities, we will still have likely some mask guidelines and mandates, but we hope sooner than later that those will be lifted as well.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 백신 예약 사이트인 myturn.ca.gov를 통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백신 접종 가능 연령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접종 대상 청소년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모두 2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번 주 660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250만 회분을 청소년 접종분으로 별도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100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은 채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들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오하이오주에서는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 한해 $100만 당첨금을 내걸었습니다. 2 weeks from tonight, on May 26th, we will announce a winner of a separate drawing for adults who have received at least their first dose of the vaccine.
This announcement will occur each Wednesday for 5 weeks, and the winner each Wednesday will receive $1 million. 이와 함께 18세 미만 접종자들에게는 현금 대신 오하이오 주립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진행 방식은 백신 접종을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에 등록된 이름 중 무작위로 선정해 수여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운전석을 비워둔 채 뒷좌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10일 25세의 남성 파람 샤르마를 난폭운전과 경관 명령 불복종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르마는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뒷좌석 주행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시민들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체포 후 하루 만에 풀려난 샤르마는 테슬라의 뒷좌석에 타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뒷좌석 주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only thing I was arrested for was reckless driving and 2 counts of reckless driving and disobeying a police officer. 시카고에서는 경비행기가 고속도로 위에 비상 착륙을 시도해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35마일 떨어진 뉴 레녹스 지역에 33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 소형 비행기가 갑자기 내려와 최소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비행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어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인 띄우기에 열중했던 머스크의 배신이라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도 함께 일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단 한 사람의 발언에 시장이 휘청일 정도인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차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배경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화석 연료 사용 증가를 우려해서라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 소모량이 커 화석 연료 사용 증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제를 중단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75%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력의 40%가 석탄 발전에서 나오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가상화폐가 여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테슬라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즉시 다시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5% 이상 하락하며 5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 6만 4천 달러보다는 20%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전체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던 도치코인은 3% 이상 하락했고 일주일 전보다 21% 이상 폭락했습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So it's a huge about-face, really a head-scratching move that sent a shock to the system for crypto, especially with Musk being one of the biggest torchbearers for crypto.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 전 머스크가 소유한 비트코인을 대거 팔았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 이유로 테슬라 차량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언론은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많다며 스페이스X 로켓은 거대한 탄소 방출제고 보링 컴퍼니는 환경 문제로 비판받은 적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맨하튼에서 2명의 아시안 여성에게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노숙자로 경찰은 사건을 중어범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 경찰 중어범죄 수사팀이 노숙인 37세 여성 에버니 잭슨을 폭행과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잭슨은 지난 2일 오후 맨하튼 중심지 거리에서 지나가던 31세와 29세 아시아계 여성 2명의 머리와 팔 등을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아시안 대상 중어 범죄는 28건으로 2019년 3건에서 83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중어 범죄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3건보다 223% 늘었습니다. 의회는 아시안 중어 범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아시안들을 놀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판매된 2,600만 달러짜리 로또 티켓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600만 달러짜리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티켓은 지난해 11월 14일 놀웍의 한 주유소에서 나왔습니다. 당첨 번호는 12, 13, 23, 31, 36에 메가 번호는 10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도록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당첨금 수령 시한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주유소 CCTV를 확인한 결과 티켓이 판매됐던 시간에 한 여성이 티켓을 구매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주유소 측에 따르면 평소 자주 오는 손님인데 당첨 티켓에 대해 물어보니 티켓을 주머니에 넣은 채 옷을 세탁기에 넣어 훼손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첨 티켓에 대한 상금 수령 마감 시한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마감됐으며 당첨자가 티켓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별도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 수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금은 가주 교육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항공 정비 계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기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 항공과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아시아나 항공기 22대 엔진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0년간 미국 프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 정비를 맡겨왔는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대한항공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아시아나 출범 이후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는 오는 2024년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항공정비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외화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향후 고용 안정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랑의 가방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가정상담소는 위탁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가방에 들어갈 용품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받습니다. 가방은 각 연령별로 필요한 물품들로 모두 4종류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70여 한인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습니다. LA 카운티에는 현재 3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아시아는 800명, 한인 아동은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이달 17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